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김현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 멘토님 없는 동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네, 네. 멘토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누누이 주식코치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저는 시청자 여러분 많이 뵙고요.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은 당분간 좀 조정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의 강도가 세게 들어올 때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도 이 박스권 매매가 계속 전개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하단은 밸류단 최하단은 2,500에서 그 상단은 2,700, 800 이 안에서 이 박스를 만들고 박스권 매매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 파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지금은 업종의 업사이클에 있는 그 업종군을 잘 봐야 돼요. 올라간 업종보다는 올라갈 수 있었던 업종을 그 업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한 예를 들면 니 오프닝 관련주로 그동안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되는 업종이고 건설주도 최근에 올라왔지만 그동안 2년 동안에 돌아보면 가장 많이 빠졌던 그런 업종들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근데 피크아웃이라고 그러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듯이 지금은 철저하게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되는 업종을 잘 보자. 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수급. 외국인하고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현선물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 당분간은 현금화. 수익 난 거는 팔고 현금 갖고 있다가 한 3월, 4월은 돼야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찍히는 거 보면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에 대한 판단이 쓸 수 있거든요. 그동안 그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또 3월 말까지, 4월 초까지도 흐름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는 의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하나하나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는 신테카를 했는데 한전산업으로 대표님 보니까 이걸 꼭 상담하고 싶어서 신테카 한전산업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 한전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6,900원 20%. 16,900원에 20%?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한전산업이면 이제 원천 쪽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네네네. 되면서 지금 뭔가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 가지고 네네네. 가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앵커님 어떻게 생각해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매수가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높아서? 예, 높아서. 더 높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려면 이슈가 있어야 돼요? 아니,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요. 지금 예.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한전산업 사셨는데 단가가 좀 높아서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라는 것들은 첫 번째 좋은 거는 실적이거든요. 어차피 주식은 네. 실적이 받쳐줘야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두 네네. 번째는 이 종목이 인기가 있냐 없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냐, 그게 모멘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보면 원전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한 2년 내내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 원전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탄소 중립권들 때문에 탄소 배출권, 중립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특히 원전 쪽은 SMR이라 해서 올해 내년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눌림목 가격을 눌러줄 때는 이 저점에 고점을 찍고 그 저점을 만드는 그런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40에서 6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고점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18,000원이잖아요. 그럼 저점이 얼마예요? 50% 빠지면 9,000원대잖아요. 9,000원 찍고 반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가격 조정 기간 중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저 같으면 여기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배짱도 부릴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실적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수가가 높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잘 팔고 나오는 전략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17,000원 정도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대표님 좀 오래 걸릴까 시간은요?
이런 종목들은 그 탄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10% 이상 올라가는 적은 없죠. 그죠? 거의 다 보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 3% 4%대거든요. 평균으로 많이 올라가면.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면 상한가까지 붙어요. 막 29%, 30%까지 올라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면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다리고 있다가 팔지 말고요. 17,000원 위쪽에서 팔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중공업 지주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83,000원에 50%요. 83,000원에 50%. 네, 이거 몇 년 됐어요. 그러네요. 오래 가지고 있으셨네요. 네네. 예,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진짜 오래 갖고 있으셨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되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팔아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크기예요, 크기. 그러니까 크기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라면 시가총액을 보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작은 거는 스피드, 얼마나 잘 파냐라는 건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거의 다 보면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은 다 종목이 빠져서 다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업종의 성격이냐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이 주주자 개념이거든요. 현대공업지주는 그 다음에 또 그 선박의 엔진 쪽이거든요. 그러면 조선 업황이 요즘 최근에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팔아야 돼요. 기다린다로. 그렇죠. 이렇게 똑똑하게 너무 잘하시는데 주식계의 신동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제가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그죠? 네네. 이러지도 못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시장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높게 샀거든요. 높게 산 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쵸. 높은지 낮은지 작은지 큰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혹시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럼 이거 사실 때는 직접 매수하세요? 아니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매도 하세요? 증권사에서 저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물어볼 때 이게 최고점이 어디냐? 최저점이 어디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어디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내 가격이 비싸는 거는 최고가 근처에 있을 거고 내 가격이 싸다면 최저가 가격, 그럼 현재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매수하는 건 조금 더 편해요. 높게 사면 그 목도 높게 팔아야 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데 이 종목은 좀 들고 하는 게 나아요. 좀 들고 하시는 거 어때요? 비중도 되게 크시잖아요. 굳이 팔지 말고 조선 쪽은 나쁘진 않아요. 그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조선 관련주 업종들이 올해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살 바에는 좀 더 시간을 더 주고 하반기 쪽까지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65,000원 넘어가면 전화 주시면 어떨까요? 65,000원 65,000원 거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위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고 여기서 또 거기서 맞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팔지 말고 65,000원 선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셔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컨설팅하는 건 어떨까요? 네네, 감사할게요. 네, 그때까지 힘내세요. 알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종목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제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900원이고요. 비중은 30%요. 24,900원에 30%. 네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는데요, 멘토님. 요거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뭐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괜찮네요. 재무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쪽에. 전공용 쪽인데 반도체를 볼 때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주축이잖아요. 그죠. 그 대장주죠. 집값도 어디가 가장 먼저 올라요? 강남. 네. 그죠? 거기서 떨어지면 또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쪽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냐라고 보면 좋아요. 네. 근데 이 반도체 장비 중에 나머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는. 근데 제보스라는 종목은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가? 아니요. 그럼요. 반대로 된 거예요.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많이 빠졌었어요. 네. 반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떨어지면 이 종목 올라가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주식이 같은 업종에 있다고 해도 같이 올라가는 게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떨어질 때 올라가는 종목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종목이. 그러면 이 종목은 백그라운드 실적이거든요. 실적은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레벨업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중요한 건 어쨌든 삼성전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담을 잘해서 잘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해 볼게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꼭 통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부쩍 나타났네요. 네, 마음고생도 하셨죠? 이거 사신 지 오래됐어요? 네, 한 1년쯤 됐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가라는 거 올라간 거 대비 떨어지는 것도 거의 비슷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은 2020년에서부터 1년 정도 올라왔다가 작년에 많이 네. 빠졌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네네.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끝난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3만 원 되면 파셔야 돼요. 아, 3만 원이요? 네, 그때 팔아서 현금 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뭘 보여냐면 이게 지금 반도체 관련 다른 장비랑 반도체 관련 다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럼 반대로 이 다른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면 이 종목이 떨어져요. 그래서 레버러지를 맞춰요. 이 평균치를 봐줘요. 그래서 업종의 이 평균, 에버러지를 맞추거든요. 그런 논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균형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순환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목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29,000원 오면 그때 팔아서 현금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홀딩. 기다리면 될까요? 네네네.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93,970원에 20%요. 네, 93,970원에 20%.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셀트리온 이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네. 기관은 좀 담아가고 있네요, 멘토님. 이제 좀 참- 살아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네. 이게 악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재가 좀 반영됐냐 안 됐냐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말 많고 탈 많은 종목들은 속을 썩여요. 그러지 않으세요? 보면? 그쵸, 맞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실적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타나서 움직임이 바뀔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시청자님 좀 높게 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 다 높게 있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현명한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죠. 그럼 답답하죠.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예, 그럼 앞만 보고 가세요? 아니면 좌우, 전후도 다 보세요? 다 살피면서. 다 살피면서 가죠. 근데 내가 이게 셀트리온만 보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보고 다른 업종도 보고 다른 종목을 봤을 때 시장 전체가 빠져요? 안 빠져요? 다 빠지죠. 그러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내 거만 빠진 게 아니니까. 위로는 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내 것만 빠져야 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것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 정체가 빠지니 나도 조금 위안을 갖고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그 안정화된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이번 달 지나야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거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나아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대응해야지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더 사지 네, 말고. 너무 안 가길래. 예? 너무 안 가길래. 안 가요? 아, 이게 안 간다고? 아니, 가다가. 좀 오래됐거든요. 아, 오래되셨구나. 몇 개월 네. 됐어요. 아, 네. 근데 주식, 작년에 갔- 주식이 이렇게 쉽게 돈을 네.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계속 돈이 이렇게 유동성으로 아침에 막 시세가 움직이다 보니 우리가 판단을 네. 좀 잘못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는 빨리 가는데 내 건 안 가는 거 느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되게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의 성격,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지금 투자한 네. 돈이 이게 빨리 네. 써야 되는 돈이냐 아니면 장기간 동안 놔둬도 되는 돈이냐라는 성격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급한 네. 돈 가지고 주식하면 오래 못 하고요. 계속 네. 그 손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아, 여윳돈이라고 여유는 좀 있어요. 그러면 쭉 끌고 가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 그래서 네, 이 네. 종목은 8만 원, 9만 원 선까지는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더 사고 싶은 충동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분식회에 대한 부분 결론이 났을 때 그때 더 사도 충분하니까 그때 더 사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사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다음 달 초요. 다음 달 예, 초요? 아마 3월 달이면 결론 날 거예요, 이게. 그러면 4월 달 쪽에 보면 이제 대략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말고요. 그때 가서 사도 늦지 네. 않으니까 천천히 한 템포 쉬어서 지켜보는 전략. 그래서 갖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그럼 추가 매수 그 가격 가격 어떻게? 그러니까 4월 달 돼야. 이게 아, 그 삼성 그 셀트리온은 논란이 분식회에 관한 논란이 감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네. 결론이 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 검증됐거든요.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스 잘 네. 보고 계시다가 그 뉴스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때까지 좀 네. 관망하는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네, YJ 게임즈 3,800원에 비중 50% 갖고 있습니다. 네, 3,800원에 50%. 알겠습니다. 좀 비교적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비중도 50%나 실으셔가지고 게임주가 요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종목은? 게임주들 우리 개인 투자가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11월, 12월 달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NFT 해서 막 메타버스, 메타버스나 난리도 연결 아니었죠.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근데 어때요?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백그라운드 실적이 안 보여서 그래. 이 주식은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잖아요. 시가총액 보면 1,400억짜리 이런 종목들은 다른 거가 안 봐요. 그 기대감 때문에 막 움직이거든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뭐를 보야지 숫자가 보여야 움직여요. 그 흔히 예를 들면 최근에 그 HMA나 페노션 같은 경우도 물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되게 많이 빠져 다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다시 턴 어라운드 될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실적이에요. 실적이 찍혀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게임주들하고 메타버스나 NFT로 연결됐던 것들은 다 조정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보여야 돼.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인 거라 지금은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 이거 옛날에 그 TV 보고요. 네. 어떤 분이 상담하는 거 보고 네. 제가 2,400원에 사가지고 네. 3,500원에 팔고 나와가지고 네. 또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어느 유튜브에서 또 10,000원 간다길래 또 다시 샀습니다. 근데 다시 떨어지네요. 내 탓이요 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그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내 돈을 쓸 때는 내가 합리적인 기준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내가 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샀는지라고 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겠어 라고 하면 조금 약간의 돈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샀어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유튜브가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샀지라는 걸 다시 한번 가정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아시죠? 네. 왜 움직였을까? 게임 주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움직였어. 근데 왜 빠졌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빠졌나요? 그것도 맞아요. 예.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겠지. 이것도 그냥 단순한 답이거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다리면 한 가을쯤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아, 그래요? 예. 맞아요. 그렇게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틀렸든 맞았던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없거든요. 이게 뭐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투자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종목은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이 통계를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실적 가지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뭐를 보냐면 이 세력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세력의 움직임은 뭐냐면 수급을 발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거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거래가 잡혀있어요, 안 잡혔어요? 혹시 별로 안 잡혔어요. 거래 잡혀있잖아요, 지금요. 딱 누군가 사 있잖아요. 여기 잡혀있고, 높을 때는 잡혀있어요. 예, 여기 잡혀있고, 이 거래가 강하게 거래를 튄 상황에서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죠.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 여기 거래가 강하게 붙고 여기 붙고 떨어질 때 거래 없이 다시 거래가 살짝 붙으니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이 거래가 많이 터졌다고 하면 이 종목은 못 올라가요. 왜? 다 팔고 나간 거니까. 근데 이 거래는 어때요? 계속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없죠. 그죠? 이건 한 번 더 끌어올릴 확률이 더 커요. 근데 그때 팔면 돼요. 이해됐죠? 3,800원쯤까지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팔까요? 네, 그때까지 팔면 돼요. 3,500원 선까지는 올라와요.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값까지는 올라와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는 거죠. 왜? 이런 종목은 실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 테마의 성격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줄 때 3,500원 선에 팔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더 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살 때는 시가총액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거는 50%까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욕심 때문에요. 이게 다 손해보면 어떡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재무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네.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환기 종목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소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좀 도움이 네.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네이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6만 3천 원에 20%요. 네, 36만 3천 원에 20%. 네.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 이제 카카오가 이번에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를 많이 받았다가 그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이제 좀 풀리지 않겠냐 기대가 또 커지고 있네요, 멘토님.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왜요? 제가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은 네이버 예. 카카오 엄청 많이 싫어할 건데 제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말렸던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예요. 개인들 사면 손해 본다. 근데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실적이 될 수 있고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일단 다 모멘텀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 종목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투자자의 마인드는 뭐냐면 이런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특징을 보면 이 포트가 이 인터넷 관련이고 네이버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에 빨리면 가장 많이 올라간 거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올라간 거 먼저 팔겠죠. 그쵸. 그렇죠. 시장의 조정이 되고 대외적인 환경이 있다면 그럼 많이 올라간 거 팔겠죠.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가장 큰 이유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거를 팔고 많이 떨어진 걸 사야 포트폴리오의 평균이 맞춰지잖아요. 네.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승자 포트폴리오하고 패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시장에 조정을 줄 때는 가장 먼저 빠지는 게 가장 강했던 게 먼저 빠져요. 그래서 시장이 꺾여요. 네. 그게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서 빠지냐라고 했을 때 NC소프트 빠지는 거 봤죠. 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대형주는 정말 많이 사이클이 걸려요. 그러니까 최고 피크아웃,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빠지는 거 보셨죠? 삼성, SDI 되게 좋잖아요. 아직 맞아요. 모멘텀도 있고 이게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고점에 사면 안 돼요. 특히 대형주는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네. 4년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한번 고점에 잡았으면 2년 빠져요. 아. 그리고 2년 또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총 주기가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년 주기로 돌아요. 그 통계를 제가 내봤거든요. 그럼 아직 멀었네요, 이것도.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보지 마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네. 상담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사신 네. 이유가 있으세요? 방송 보고 샀어요. 아, 그래요? 네. 방송에서 좋다고 얘기했구나.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네. 나쁜 건 아닌데, 네. 이 회사 네. 좋은 거 다 알아요. 돈 많고,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종목인지 다 알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기엔 비싸지 않을까요? 한번 합리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10만 원에 네. 사실래요? 40만 원에 사실래요?
이거? 내가 아파트 이게 네이버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 시청자님은 여기 10만 원에 사실래요? 20만 원에 사실래요? 30만 원에 사실래요? 40만 원에 사실래요? 10만 원에 사야죠. 근데 왜 여기 36만 원에 샀어요? 그 전에 고점 뭐 40 얼마 이렇게 가는 거 보고 네네. 또 방송에서 추천하고 막 이래서 네. 그래서 샀거든요. 이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른데 저는 이런 거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종목과 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어느 종목이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방송 보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높은 곳에서 막 사고 팔 수 있는 스킬이 되는 분보다는 좀 이게 네. 지식이 조금 약간 부실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경제방송을 잘 보시거든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봐요. 도움을 받으려고.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종목은 대응하기 어려워요. 개인들이. 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주식 시장의 네, 원리라든지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종목들은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대다수의 우리 시청하시는 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거 다 알거든요. 그 실적도 좋은 거 네. 다 알아. 그럼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어. 근데 너무 높잖아. 높으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높으면 떨어질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35만 원? 멘토님, 네, 35만 원 위에서 거기서 팔면 돼요. 35만 원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어요. 예. 이거 한 번 더 튀어오면 거기서 좀 팔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니오프린 관련주나 뭐 조선주, 뭐 건설주 다 바닥에 있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이 올라와. 이런 종목들 팔고 그런 종목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이거 팔고 다른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35만 원 이상 되면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멘토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워들 하고 계신데 세미나가 또 있다고요, 멘토님. 언제 네네. 열리나요? 자, 내일 합니다. 예. 수요일 날 원래 잡혀 있었는데 개표 방송 때문에 네. 제가 방송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토요일 날 8시에 밤 8시 할 거니까요. 내일 주식코치 끝나고 밤 8시에 방송이 있을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8시, 저녁 8시 한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하셔서 또 방송에선 다 못다하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포졸님께서 서울 바이오시스 15,000원에 20%, 어제 11% 떨어졌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게 뭐 최근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멘토님,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그렇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업황도 좋거든요. 네. 실적도 좋은데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그널이 있거든요. 시그널 어떤 시그널이라고 봤을 때 이 그래프를 좀 잘 봐야 돼. 이런 네. 것들은 그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기준을 잡고 그 밑에 있는 차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수급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이슈 같은 거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이런 종목들은 보면 그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 잠깐 보면 이 녹색선 굵은 선 있잖아요. 이 밑으로 되면 주가가 어때요? 쭉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네. 이 녹색 캔들이 위에 있을 때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1년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평균치 주가의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1년 정도 올라왔으면 1년 정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피크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색선 밑에 있는 경우는 200일선을 봐요. 거의 1년을 240일선인데 요즘 200일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 이평선이 꺾였다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면 안 돼요. 이런 시그널이 있거든요. 이게 업황이 좋든 실적이 좋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격 논리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되게 어려워요. 뭐 이 회사의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뭐 되게 좋다라고 해도 안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이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빠져요. 왜 그러냐면 아직 저점이 안 나왔거든요. 저점이 안 나왔다는 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싸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밀리더라도 조금만 더 있다가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는 게 나아요. 12,000원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래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다음 댓글은 이번에 대박꽃길님께서 A스토리 31,500원에 비중은 20%, 4달 보유 중인데 K 콘텐츠 관련 괜찮다던데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31,350원이니까 뭐 가격 차이는 크게 안 나고 이게 뭐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개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테크니컬한 부분이 기술적인 분석이고 거시적인 환경을 우리가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 해요. 네. 기본적인 분석은 실적인 거죠. 모멘텀.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펀드멘탈이라 그래요. 이게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그다음에 테크니컬한 방법은 지금 오늘 어떻게 될 거야, 내일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믹싱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더 맞았다면 이제는 실적을 봐야 돼요. 왜 투자자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아요. 이건 앞으로 뭐 일어날 일들이고 그럼 정말 실적이 좋으면 누군가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수급 보면 알죠. 그렇죠. 예. 예, 그러려면 이 시그널을 보려면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차트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네. 거시적인 보면 돈 잘 벌어? 그래. 그러면 이 종목이 바닥에서 찍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지금 찍고 올라오고 찍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녹색선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녹색선 위에 있죠. 만약에 이 종목 근데 녹색선 맞고 자꾸 떨어지죠. 네. 이 저항이라 그래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쭉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까지 홀딩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힘이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네 오프닝 관련주에서 엔터주들,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35,000원 위 4만 원에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황금오리님께서 호텔신라 107,000원에 15%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흐름이 굉장히 좋죠. 호텔신라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107,000원까지는 계속 가져가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져가야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참 공평해요. 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죠. 맞아요. 그때 올라갈 때 떨어지니까 얼마나 억울했어.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좋죠. 그 좋죠. 예. 희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커야 작아요? 크잖아요. 조그만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큰 건 무조건 시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어느 가격에 샀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피크아웃과 다운사이클, 업사이클을 하고 승자 포트폴리오, 패자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포트폴리오냐면 패자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도 패자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이 패자 포트폴리오를 우리 개인들은 따라가야 돼요. 이게 그 경제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 탈러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운영한 실적을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트를 끌어야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냐. 첫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싸야 돼요. 네. 근데 이 가격 싸요, 안 싸요? 지금? 네, 지금 보면. 지금은 싼 거 같은데요? 싼 거 같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은 여기가 최고 고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은 싼 가격이죠. 예. 그 다음에 업황이 돌리는 거잖아요. 그 모멘텀이 뭐냐? 리오프닝. 예.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야죠.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그죠, 가고 네. 싶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싶고. 타고 싶고. 그러면 예.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벗는 벗고 추세잖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소외했다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여기서는 좀 더 사도 되는 거죠. 시장 빠지는데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좀 더 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07,0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그 수익 난 거가 있거나 그다음 손실이 조그만 난 거는 팔아가지고 나 같으면 이 종목을 더 살 거예요. 그게 잔고 손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있는 포트에서 손해가 작은 거를 이쪽으로 더 사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10만 원 이상, 10만 7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 또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창이요. 대창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요. 2,330원에 50%예요. 네,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가요? 네. 아, 이제 막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멘토님. 구리 가격도 뭐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 매수를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고 나니까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이런 종목들은 거의 방송에서 추천해서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왜 그러면 가볍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건 화려한 거잖아요. 네. 화려한 거고 예쁜 거잖아요. 예쁜 장비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 잠 못 잡으면 피나요. 네.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종목들은 조용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주는 순간 이게 빠져요. 누가 사라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얘기하면 이 호가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러면 이거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은 팔아버려요. 거기다가. 왜 그러면 개인들이 흐름을 방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조그만 시가총액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더라도 한 주 사놓고 나중에 사야 돼. 왜 그러면 움직임이 조금 힘들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하기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저도 힘든데 이렇게 봤을 때. 네.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이거 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근데 되게 화려할 수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 사갖고 20% 가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나만 하려고 나머지는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전문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맞고 관심 있게 줘야지 굳이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마음 아프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면 이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이거 막 올라갈 때는 막 20%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막 20%씩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것도 TV 보고 사셨죠? 누가 추천해줬죠? 아니, 이제 TV로 봤지만요. 네. 이제 또 원자재 값이 네. 또 오른다 하고 또 구리 값이 네. 또 계속 오를 거라 하고 또 회사도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에 또 네. 나쁘지 않고. 나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이게 더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가볍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가볍잖아요. 네. 이게 막 왜 움직임이 가볍다는 건 뭐냐면 구리 관련주는 풍선은 무거워요. 좀 천천히 가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움직일 때 여기 보면 강하게 움직일 때는 19% 막 20%씩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며칠 사이에 많이 빠졌죠. 사진 가격에 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많이 빠졌어요.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죠? 예.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이게 힘든데 굳이 이런 걸 해야겠어요. 하루에 막 이 프로테이지가 막 움직이는 게 되게 강한데 그 다음에 50%가 들어갔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50%는 비중이 네. 높잖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가격이 2,000원대니까 뭐 네. 고려아연 같은 거는 안정적이지만 많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이런 거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게 막 프로테이지가 많이 막 시세가 많이 떨어지니까 못 버티는 거거든요. 지금 힘들지 뭐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금액도 많이 힘들긴 상겼고. 한데.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은 제자리를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떨어질 수 있을까, 잘 모르시죠? 네. 이거 아세요 혹시? 이게 내일 올라갈 수 있을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 이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우시죠? 모르죠, 저는. 그러면 이거 하지 마. 이제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요. 조그만 거 사지 말고 비싼 거 사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거래량,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에서 움직여요. 이 조그만 것들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안 사요. 이런 종목들은. 왜 안 살까라고. 근데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더라도 외국인들 검은 머리만 사고 거의 안 사요. 막 대량의 수급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잘 해야 돼. 이걸 한 번 더 올라가면 팔면 돼요. 2,500원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 2,400원? 예, 2,500원, 2,400원. 이거 타임 놓치면 안 되거든요. 2,4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한 번 더 움직여요. 이거 눌러놓은 거예요. 한 번 더 틀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면 이제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싼 거 사요. 웬만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좋고 가격이 큰 것들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수익은 프로테이지는 높진 않지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다음부터 이런 게 시가총액 조그만 거 하지 마요. 네. 알겠죠? 절대 하지 말라고요? 네, 절대 하지 마요. 결국은 손실 수익이 안 2,400원 나요. 정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매일 걸어놔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매일 걸어놓으면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네.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나솔루션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35,800원에 20%요. 35,800원에 20%.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예, 하나솔루션. 뭐 하반기부터는 이제 큐셀 부문도 좀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주가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제 좀 살아날까요? 살아나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힌트를 줬잖아요. 예. 이게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뭐예요? 첫 번째 위치. 이게 조정을 줄 때는 꺾이는 시도가 나오면 얼마까지 빠지면 거의 50% 빠져요. 40에서 60%. 네. 그때까지 빠져줘야 다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봐봐. 여기 6만 원 찍고 얼마까지 빠졌어요? 지금 뭐 3만 원 초반. 그럼 몇 프로 빠진 거의 거예요, 대략? 50% 빠졌죠. 빠졌죠. 예. 예, 거기서 반등 들어오잖아요. 거의 대형주는 사이클을 볼 때 고점 찍은 종목 50% 빠지면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순환매가 돌거든요. 이게 그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거의 50% 정도 빠져요. 그다음에 올라간 기간과 그다음에 지금 빠진 기간을 합쳐가지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조정이 끝났다 그래요. 이런 종목은 조정이 끝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좀 편하게 이렇게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요? 예. 예, 뭐 친환경 쪽이고 요즘에 보니까 CS 윈디랑 거의 네, 같이 움직여요. 이게 비슷한데 그거는 네. 잘 올라갔는데 이건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태양광, 풍력, 원전은 꼭 포트에 넣고 가는 게 나아요. 조정이 끝난 자리에다 좀 더딜 수 있어요. 더 딜게 가더라도 꼭 포트에 있는 게 좋아요. 지금 가장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뭐가 되냐면 기후변화. 되게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고, 그 다음에 먹거리.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박상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죠? 예, 기후변화 때문에 이거,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쪽. 네. 기후변화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모멘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힘들더라도 네, 그러니까 좀. 그럴 생각인데 네. 요즘 오늘 또 보니까 또 네. 빠지고 그러길래 예. 빠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봐요. 빠지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올라가기만 하면 더 불안해요. 그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떨어진다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잖아요. 왜냐면 떨어져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지기만 하는 것만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이거 딱 봐봐. 위치가. 지금 보면 고점이 얼마? 6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얼마까지 빠졌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3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 빠진 거예요? 50% 빠진 거예요, 대략. 예. 그 50% 이상 빠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4만 원 잡고 4만 원 넘어가면, 예, 4만 원 넘어가면 또 넘어가요. 근데 4만 원이 저항대가 있어요. 그 저항대를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 그러면 더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안 넘어간다, 계속 머뭇거린다 그럼 팔고 수익 챙겨 놓으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좀 밀리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올라와요.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대비 시장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알아요. 근데 시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고 반등 들어올 때 좀 세게 들어오니 4만 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는 사지 말고요. 알겠죠? 아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CJ 대학통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26,500원이고요. 예. 20%. 알겠습니다. 지금 126,500원에 20%면 수익 보고 있네요, 멘토님. 이거 어디까지도 가져? 나고는 있어요. 예, 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싶어서. 그렇죠. CJ 대형통운은 택배. 그죠. 그죠. 좀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좀 해결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짧게 대응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거기서 팔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쪽까지는 더 보지 마시고요. 14만 원 언저리 되면 일단은 수익 챙겨 나오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대응을 드리는 거. 네네. 14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파는 전략.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파세요. 그래서 현금 보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이게 대응하면, 예. 더 갖고 있어도 되는데 혹시 공매도들이 들어올까 봐서. 아니. 시장이 좀 무겁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14만 원 정도에 매도 치면 돼요. 더 갖고 있지 말아요. 알겠죠? 갖고 있지 말아요. 네, 14만 원에 파시는 전략 드릴게요.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김영구 멘토님은 상담 저희 오전에 하니까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